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드데스크의 브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TTC라는 스위치 회사를 아시죠? 저는 일전에 홀리판다 V2를 리뷰한 적이 있는데 스위치를 제법 잘 만드는 걸로 알려져 있는 회사입니다. 이 TTC에는 타이탄 하츠라는 TTC 기준으로 최상급 스위치가 있어요. 특수한 디자인과 좋은 타건음, 특수성 있는 외형과 긴 수명을 표방하는 리니어 스위치인데 가격도 상당히 높습니다. 촬영 시점 기준 스위치 10개당 11,500원. 간단하게 말해서 풀베어를 채우려면 12만원 정도 하는 스위치예요. 만화 진격의 거인을 컨셉으로 TTC가 하이그라운드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진 스위치인데 저는 예전부터 이 스위치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썸네일과 인트로 영상을 보셔서 아실 텐데 일단 위에서부터 내려다본 스위치의 디자인이 눈길을 확 잡아 끄니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TTC 거인의 심장 RGB 5핀 버전입니다. 오늘 이 제품은 네이버 스토어 리페어 킴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스위치 제공을 해주시는 회사인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스테빌도 같이 보내주셨거든요. 잘 사용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제품 링크를 남겨둘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뷰 내용에는 일절 터치가 없었어요. 지금 리뷰 시작합니다. TTC 거인의 심장 RGB 5핀 버전. 아마도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한국 영상의 경우에는 더 이전에 나왔던 이 RGB 디퓨저가 없는 3핀 버전의 타건 영상 정도로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닐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전조사차 막 검색을 해봤는데 저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것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스펙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리니어 스위치입니다. 하우징은 PC 재질의 스템, 슬라이드 파츠는 총 3개로 나뉘어지는데 재질이 다 다릅니다. 잠시 뒤 분해를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토탈 트래블은 3.6mm, 인식 지점은 1.2mm인데 실제로 두드려봐도 스템이 들어가는 깊이가 체감이 일정 부분 가능하게 얕고 인식 지점의 얕음은 여타 키 대비 그 정도가 더 심합니다. 인식압 42g에 바닥압은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50g이 살짝 안 나오는 듯 하던데 손가락에 부담을 다소 덜어주는 편이에요. 스위치의 외관을 보면 일단 검은색의 반투명한 하우징입니다. 표면은 마치 샌딩 처리를 한 듯한 질감을 갖고 있고 전면에 큼직한 RGB 디퓨저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 스위치 이렇게 타건해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고 TTC에서 이야기를 하던데 일단 접점 핀을 보면 일반적인 스위치와는 다르게 본딩 처리가 된 듯이 주변에 무언가 보강한 걸 볼 수 있어요. 접점부를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들어 둔 듯하고 후면에는 TTC 로고가 보여요. 이 스위치의 디자인적 핵심은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내려다봐야 합니다. 한번 보면 붉은색의 하트 모양이 보이죠? 이게 스템 안쪽에 하트 모양 파츠를 넣어둔 건데 굉장히 특수성 있는 디자인적 포인트입니다. 다만 스위치를 정방향에서 즉 확산판이 앞으로 가게 보면 하트 모양이 뒤집어져 있어요. 아무래도 역방향 체결의 RGB 키보드들을 위해서 이런 형태를 취한 듯한데 갈수록 정방향 스위치 체결의 RGB 키보드가 늘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선 다소 아쉬운 부분이고 이 하트 모양은 다시 한번 거의 수직으로 스템을 내려다봐야 정상적인 하트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어정쩡하게 사선 방향으로 내려다보면 스템 안쪽에 무언가 붉은색을 띠는 게 존재한다라는 정도의 느낌까지만 줍니다. 이제 분해를 해볼게요. 이건 상부 하우징 안쪽이고요. 스템 슬라이더 파츠는 총 14mm의 길이를 갖고 있습니다. 윤활은 전면부에 스템 돌기 쪽에 살짝 되어 있고 그리고 폴에 일부 되어 있어요. 파츠 재질은 앞에서 언급드렸듯 총 3가지가 들어가는데 사실 이거 추가적으로 분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를 보면 상단에 투명 파츠와 가운데 하트 모양 그리고 슬라이더 폴대 파츠로 나뉘어져 있죠. 재질은 투명 파츠의 경우 정확한 자료를 못 찾았는데 아마도 PC 계열에 뭘 더 섞어서 투명도를 높인 게 아니겠나 추측하고 하트 모양은 ABS 그리고 슬라이더 폴대는 POM이라고 하더군요. 특수한 디자인을 위해 제작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3개의 파츠를 조립한 스템 슬라이더를 쓴 듯합니다. 스프링은 시측결과 23mm인데 제법 길어요. 윤활은 최하단 쪽에만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부 확산판은 기존 3핀 버전에는 별도 파츠가 없던 부분인데 이번 버전은 하우징 앞쪽에 들어가 있고 쉽게 툭하고 뺄 수가 있어요. 제법 두툼하고 사이즈도 큽니다.
마지막으로 3핀 버전의 경우 이 하부 하우징도 PC와 가운데에 폴이 들어가는 부분에 PA66 두 가지가 쓰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5핀 RGB 버전은 PC 일체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안쪽에는 접전부가 보이네요. 조립 시에 한 가지 언급드릴 부분이 있어요. 스프링, 슬라이더, 확산판까지 다 넣은 상태에서 상부 하우징을 덮을 때 살짝 신경을 써서 즉 확산판을 피해서 하부 하우징을 체결한다는 느낌을 갖지 않으면 이 전면부와 확산판이 보시듯이 걸려서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만약 체결이 되지 않으면 확산판을 아래에서 살짝 위로 보시듯이 밀어 올린 다음 상부 하우징을 체결하면 체결에 전혀 문제가 없어지더군요. 한 가지 요령 같은 거니까 기억하세요. 이만하면 기기적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 듯하고 이제 타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참 실제로 두드려보면 키압은 흑축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고 적축보다도 일부 체감되게 가벼운 걸 알 수 있습니다. 타건으로 갈게요. 사용할 키보드는 일전에 제가 리뷰를 한 키보드 문섀도우 81입니다. 풀 알로 하우징에 PC 보강판을 가진 커스텀 키보드이고 순정 상태에서 스페이스바 스테빌만 일부 교정과 윤활을 추가로 했어요. 우선 문자열만 키캡을 빼둔 상태인데 RGB가 이만하면 충분히 괜찮죠. 체결해둔 상태에서 상단의 하트 문양도 제법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이것으로 촬영 마치겠습니다. 잘 보고 오셨나요? 핵심 위주로 정리를 해보죠. 일단 가격 높습니다. 애초에 가성비를 염두에 두지 않고 TTC에서 만든 스위치라는 생각인데 특수성 있는 디자인을 위해 스템 슬라이더 파츠를 세분화해서 제작 조립하고 접전 부핀에도 긴 수명을 위해서 추가적인 보강 조치를 한 것이 즉시 파악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성비를 일가치로 두신 분들께 구매를 권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TTC 사장도 못할 거예요. 다만 기계식 커스텀 키보드라는 장르 자체가 감성이 크게 작용하는 영역이죠. 여기서 이 감성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타건음과 타건감입니다. 이 스위치의 타건감은 상당히 우수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들어가는 키압은 심하진 않지만 다소 가벼운 편에 속하고 반발력이 제법 우수해서 타건 시 손가락에 부하도 적으면서 그 다소 가벼운 키압을 가진 스위치로서는 상당히 쫀쫀한 타건감을 제공해요. 이게 장점이고 누가 봐도 롱폴 스위치가 아닌데 바닥을 치는 느낌도 제법 갖추고 있습니다. 타건음은 엄청 시끄럽고 이렇지 않고 적당한 소음을 내어주는데 타건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가닥 다가닥 하면서 상당히 경쾌하고 깊이감이 있으면서 매력적인 타건음을 제공합니다. 제가 리뷰했던 로우 피치 스위치론 하이무 미드나잇이 있는데 피치는 미드나잇보다는 좀 더 높아서 미들 피치 언저리로 보시면 큰 무리가 없을 듯 해요. 추가적으로 과거 거인의 심장 3핀 버전을 저는 직접 타건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 다른 유튜버 분들의 타건 영상들과 비교를 해보면 이번 5핀 RGB 버전의 타건은 피치가 다소 상대적으로는 높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참조 정도만 하세요. 좀 더 깔 부분을 찾아보자면 서걱임이 일부 존재하는데 공장 윤활 기준 슬라이더 쪽에선 돌기 부분만 윤활이 되어 있었죠. 이 영향을 받는 듯 합니다. 추가적인 윤활을 해주어서 해결해야 될 부분으로 보이고 또는 현재 서걱임을 매력으로 생각하면서 쓰는 분들도 있긴 할 것 같아요.
인식 지점과 토탈 트래블이 얕은 스위치에 해당하죠. 특히 인식 지점 1.2mm의 얕음이 크게 와닿습니다. 일반적인 2mm 정도의 스위치만 사용해온 분들이라면 적응에 약간의 시간이 소요가 될 거고 적응되기 전까지는 오타 발생 확률이 올라가실 겁니다. 기억하시고 RGB 투과력은 이만하면 우수합니다. 스위치 자체의 만듦새는 나무랄 구석이 전혀 없었어요. 다만 분해 시간에 언급드렸듯 하우징 분해 후 체결 시 상부 하우징이 확산판에 걸리지 않도록 포지션을 잡아주는 것 기억하세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비쌉니다. 비싼데 디자인이 유니크하고 수명도 길 것이 예상되는 요소가 막 보이고 타건감 모두 상당히 매력이 있어서 본인의 감성 영역에 지불할 수 있는 금액 폭이 높은 분들께서 관심 있게 본다면 단단한 만듦새와 RGB가 추가적인 장점으로 다가올 이런 스위치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레드데스크의 브랜이었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혹시라도 오늘 이 영상이 나쁘지 않으셨다면 추천, 구독, 알림 버튼,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항상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